안녕하십니까. 79강 ITQ 엑셀 제4작업 그래프에 대한 8번째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제4작업 그래프에 대해서 완전 정복 첫 번째 문제로 복습 과정을 밟고 있죠. 이번 시간에는 축 서식 변경부터 진행을 해서 완전 정복 01에 대한 문제가 다 완료가 되면 지난 시간에 보내드린 완전 정복 02 그래프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작업하고 있었던 파일 불러오시면 이 화면이죠. 지금 출력 형태를 보고 있으시고요. 자, 작업하고 있었던 화면을 보시면 이 화면이 저희가 같이 작업하고 있었던 엑셀 화면입니다. 자, 출력 형태의 조건을 보시면 축 서식에 대해서 출력 형태를 참고하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를 한번 보시면요. 축 부분이 지금 기본 가로축이 여기 부분이고 보조 가로축이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세로축은 이 부분이죠. 이거는 범례라고 부르죠. 네. 자, 그래서 기본 가로축에 대해서 먼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기본 세로축이요. 기본 세로축에 대해서 작업을 할 건데, 자, 출력 형태를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기본 가로축이에요. 기본 세로축이에요. 자, 기존 최소 값이 0매, 그리고 최대 값이 3,500매네요. 그래서 그 값이 오르는 것은 500매씩 오르고 있습니다. 자, 출력 형태의 기본 세로축하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엑셀 파일하고 어떤지 비교해 볼까요? 자, 보시면 0매에서부터 500매씩 올라서 최대값 3,500까지 기본 세로축에 대한 값은 동일하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기본 세로축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보조 세로축. 자, 보조 세로축을 보시면 지금 이게 여기 있는 부분이 출력 형태를 보고 계시는 건데요. 최소값 0이라는 값에서 2000씩 올라서 최대값은 8000이 되었습니다. 자, 저희 출력 형태도 한번 볼게요. 출력 형태도 보시면 네, 다르네요. 최소값이 0에서부터 1000단위씩 오르고 있고 최대값이 7000으로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 보조 세로축에 대해서 값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보조 세로축 옵션을 선택하세요. 저처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영역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파란색 조절점이 생기면서 보조 세로축 부분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될 거예요. 자, 보조 세로축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축 서식, 보조 세로축, 기타 보조 세로축 옵션을 누르셔도 됩니다. 자, 축 서식 대화 상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아래에 이 부분의 영역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가기들이 나오는데 이 바로가기에서 축 서식을 클릭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이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 클릭해 줍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나오는 바로가기들 중에 축 서식 클릭. 자, 축 서식 클릭. 그러면 이쪽 부분에 저와 같은 버전을 쓰시고 계시는 분들은 축 서식이라고 생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축 옵션에서 여기에 보시면 최대값과 최소값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최대값이 출력 형태에 따르면 7000이 아니라 8000이기 때문에 이 값을 8000이라고 바꿔줄게요. 값을 8000으로 바꿔주고 단위가 지금 1000단위씩 오르고 있는데 주 단위는
자, 0에서 최소값에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값이 주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는 출력 형태에 따르면 1000단위가 아니라 2000단위로 오르기 때문에 1000에 대한 값을 2000으로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 8000에 주 단위 2000 작업해 주세요. 되셨습니까? 축의 눈금선을 확인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의 값도 변경하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최대값이 8000, 최소값이 0이죠? 그 값이 오르는 단위는 2000씩 올라서 최대값 8000으로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은 2000, 8000이라고 하는 최대값, 주 단위값만 수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가 확인이 되셨으면 우리가 지금 작업한 화면이죠? 작업한 화면이 최대값과 최대값과 주 단위 올라가는 값, 최소값 이런 게 확인이 되어서 출력 형태와 동일하다면 축서식 대화 상자는 닫기를 눌러주겠습니다. 닫기 클릭. 자, 그래서 0에서부터 8전까지 값이 다 확인이 되셨으면 출력 형태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우리가 작업한 화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출제 형태된 화면, 출력 형태의 화면. 자, 기존 세로축 값만 보셨을 때 0에서 2000, 4000, 6000, 8000으로 종료되는 값 동일하죠? 네, 여기까지 하셨으면 잘 하셨고요. 나머지 출력 형태도 한번 볼게요. 영매에서 지금 보조 세로축 값 영매에서 3500까지 500매 단위로 잘 오르고 있고 보조 세로축 값도 최소값 0에서 최대값 8000까지 2000이라는 값에서 잘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에 대해서도 가로축에 대해서도 가족 백조의 호수까지 데이터 예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자, 출력 형태 보셨으니까 보조 세로 우리가 작업한 화면 보시면 네, 가족에서 백조의 호수까지 잘 들어갔네요. 자, 이번에는 범례명에 대해서 확인을 할게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화면의 범례명이고 출력 형태의 화면을 보여드리면 자, 어떤 점이 다른지 보이시나요? 관람료 다음에 괄호 안에 단위 땡땡 원 가로 닫고 여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출력 형태와 범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수정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서 조건을 보시면 8번에 해당하는 작업 조건의 8번 범례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변경하는 부분이죠. 자, 작업하시기 위해서 우리 작업하던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작업하던 화면에서 우리가 작업한 범례명이 이렇게 생겼는데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한 줄 처리가 되도록 작업을 하시려면 범례명 범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할게요. 범례명 범위 안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러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죠. 바로가기들 중에서 우리는 데이터 선택을 눌러줍니다. 데이터 선택을 눌러줄 거예요. 데이터 선택 확인해 주세요. 범례명 선택하셨습니까? 데이터 선택하셨습니까? 자, 데이터 선택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타나는 화면 기억나시나요? 자, 우리가 바꿔야 되는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하고 편집을 눌러서 범례명과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관람료를 선택을 한 다음에 관람료에 대해서 클릭을 했더니
화면이 변경되었어요. 자, 관람료에서 선택된 상황에서 편집 버튼을 눌러주겠습니다. 편집 클릭. 자, 그러면 계열 이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범위가 관람료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지우고 범례명과 동일하게 써주도록 했죠. 자, 제1작업부터 수식은 지워주고 관람료 가로 열고 단위 땡땡의 원 가로 닫고 이렇게 해줬죠.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지금 입력한 이 부분이 범례명이 되는 거예요. 이 범례명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클릭. 그러면 아까 두 줄 처리였던 관람료 단위원이 한 줄 처리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예매 수량도 한 번 더 선택을 해서 아까 했던 관람료 작업 내용과 동일하게 그냥 다시 한 번 더 바꿔주도록 할게요. 예매 수량 선택하시고 편집 눌러주시고 계열 이름에 대해서 예매 수량이라고 입력합니다. 예매 수량 입력하시고 확인 눌러줄게요. 예매 수량이라고 계열 이름을 수정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매 수량 확인 클릭. 자, 그러면 예매 수량, 관람료,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수정된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끝나요. 그러면 아까 선택되어 있던 두 줄짜리 범례가 한 줄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출력 형태에서 요구하고 있고 조건에도 나와 있는 9번 도형에 대해서 작업을 진행할게요. 자, 출력 형태를 보여드리면 자, 출력 형태 시트에서 도형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도형이에요. 지금 최다 예매라고 이렇게 처리된 도형 있죠? 이거를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조건을 한번 보실까요? 정확한 지시사항은 9번의 도형 부분을 보시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도형을 입력한 다음에 출력 형태대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네요. 자, 도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작업하던 엑셀 프로그램으로 화면 전환해서 자, 도형을 삽입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도형을 삽입하려면 삽입 탭으로 가야겠죠? 도형을 삽입하려면 삽입 탭을 눌러줍니다. 자, 삽입 탭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형 부분을 클릭해주면 다양한 도형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테마들 중에 우리는 설명선 테마로 옵니다. 설명선 카테고리에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클릭해 줄게요. 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어디 있나요? 여기 두 번째 위치하고 있는 도형이에요. 자, 다시 도형 부분 도형 클릭해서 아래 나타나는 설명선 카테고리들 중에 두 번째 있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해 줍니다. 도형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 그래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도형의 대략적인 위치와 크기를 선택해서 넣어 주시고요.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수정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드래그해서 입력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해서 도형을 삽입하셨으면 텍스트를 먼저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에 따르면
최다 예매라고 입력해야 하는 거예요. 최다 예매, 최다 예매. 자, 입력하겠습니다. 최다 예매라고 써주세요. 띄어쓰기도 확인하시고 최다 예매라고 입력해 주세요. 최다 예매. 되셨습니까? 자, 삽입된 도형의 테두리를 선택해서 글자의 색상과 배경색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꿀게요. 글자의 색상은 검정 텍스트 1, 도형의 안쪽 채우기 색상은 흰색 배경 1로 하겠습니다. 자, 도형을 다시 잘 선택해서 테두리만 선택이 되는 상황으로 이런 식으로 도형을 선택해 주세요. 테두리만 실선 처리로 이렇게 예쁘게 선택해 주시고 자, 글자의 색상 먼저 바꿀게요. 홈 탭에서 진행하셔야 되죠? 자, 홈 탭에서 글자의 색상을 검정 텍스트 1 클릭해 주겠습니다. 검정 텍스트 1 홈 탭에 글꼴 색상 채우기에서 검정 텍스트 1 선택하면 이렇게 글자 색상이 검정으로 변하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는 이 도형 안쪽에 파랗게 처리되어 있는 채우기를 흰색으로 바꿀 거예요. 자, 흰색 배경으로 가셔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옆에 채우기 버튼 보이십니까? 페인트 통에서 물감이 떨어지고 있죠?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미리 칠해놨기 때문에 이 색상이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자, 도형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 안에 이 채우기 색상을 흰색 배경 1로 채우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채우기 버튼 클릭하셔서 테마 색상들 중에 흰색 배경 1 선택합니다. 그러면 저처럼 보고 계시는 도형처럼 작업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번에는 글꼴을 지금 도형 기준으로 이쪽, 오른쪽, 왼쪽 윗부분으로 지금 정렬이 되어 있는데 도형 기준으로 정가운데에 위치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맞춤 그룹에서 가운데 맞춤을 각각 선택을 해줄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가운데 맞춤 두 개를 선택해 주면 이거 그러면 자, 여러분 이 기능은 홈 탭에 있는 거예요. 홈 탭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맞춤 그룹에서 요거 두 개 설정을 해주면 도형 기준으로 텍스트가 가운데에 위치하게 됩니다. 양옆 좌우 상하 좌우 맞춰서 정가운데에 위치하게 돼요. 여기까지 맞춤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도형이 이제 완성이 되었으면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조절점들이 각 모서리 변마다 있죠. 이 조절점을 이용해서 출력 형태처럼 크기를 조절하고 위치도 이동시켜서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노란색 조절점도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처럼 모양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 한번 다시 보여드리면 네. 이 그래프에 맞춰서 도형이 위치해 있다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있던 뾰족한 모서리 튀어나온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비슷하게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최다 예매의 높이가 통통하니까 출력 형태처럼 약간 얇게 처리를 해주고 이 정도 처리를 해주고 여기 위치 또한 여기 이 그래프에 맞춰서 이렇게 조금 요 정도 위치에 놓고 노란색 조절점을 클릭해서 위치를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왼쪽 부분에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한번 출력 형태와 비슷한지 볼까요? 출력 형태에 따르면 여기 아래쪽 부분에 모서리가 있네요. 다시 아래쪽 부분으로 모서리를 노란색 클릭해서 밑으로 이동시켜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선이 일직선이 되는지 또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 선이 일직선이 되는지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출력 형태에 따르면 위쪽이 일직선이고 여기가 이렇게 빗면이네요. 비스듬하게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형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자, 출력 형태 다시 보여드릴게요. 출력 형태처럼 작업을 해주세요. 도형을 조절점을 이용해서 모양 변경, 위치 조절, 크기 조절해 주세요. 쓰셨습니까? 네, 그럼 여기까지 해서 지금 완전 정복 01에 대한 문제는 완료가 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우리가 작업한 완전 정복 01의 문제는 컨트롤 S에서 저장하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진행하셨죠? 이 시트 4개를 다 하시면 ITQ 엑셀에서 요구하는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출하셔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제1작업부터 2, 3, 4작업까지 하실 수 있겠죠. 1작업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를 옮겨 쓰는 처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한타, 영타가 어느 정도 나오셔야 되고 2작업과 3작업으로 출제되는 뭐 정렬 및 부분합 뭐 이런 거 우리 복습 많이 했던 거 하셔야 되고 그래프 작업은 지금 완전 정복 문제를 통해서 해결해 가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쭤보세요. 제가 다음 시간에 영상을 만들 때 꼭 참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장한 완전 정복 02 문제는 이제 닫도록 하고 닫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청소년 추천 도서 구입 현황이라는 데이터죠. 지금 금요일 날 보내드린 완전 정보 02 문제의 엑셀 파일 첫 번째 시트예요. 제 1작업 시트의 데이터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문제라고 하는 제가 엑셀 파일을 보내드렸죠. 이 문제 엑셀 파일 가지고 작업을 할 거예요. 출력 형태를 같이 입력한 출력 형태라는 엑셀 파일이 있고 제가 제4작업은 출력 형태 시트하고 작업 조건에 대한 시트를 나눠 놨어요. 그리고 1, 2, 3 작업은 제가 보내드린 문제 시트, 문제 엑셀 파일에 1, 2, 3 시트하고 동일합니다. 아시겠죠? 자, 출력 형태 엑셀 파일을 참고하면서 작업을 할 거고 우리가 작업할 부분은 지금 보고 계시는 완전 정복 02의 문제 엑셀 파일입니다. 자, 다 실행시키셨죠? 다 실행시키셨나요? 자, 다 실행시키신 걸로 전제하고 진행할게요. 자, 출력 형태의 조건을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조건 제1작업 시트를 이용해서 조건에 따라 출력 형태와 같이 작업하시오. 그래서 1, 2, 3까지 보시면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할 것이고 자, 묶은 세로 막대형인가요? 그렇죠. 묶은 세로 막대형에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들어간 상황이네요. 다시 조건으로 돌아오셔서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을 했고 데이터 범위는 1작업 시트에서 이용해서 만들 거고 차트가 입력이 되면 새 시트로 이동시켜서 시트명을 제4작업으로 바꾸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 3까지의 진행 과정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문제 엑셀 파일로 돌아오셔서 제1작업 시트로 오세요. 제1작업 시트로 오세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골라서 차트를 생성을 할 건데 차트 생성을 할 데이터 고르는 건 어디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출력 형태의 작업, 그 문제 엑셀 시트의 출력 형태를 보고 알 수가 있죠. 가장 먼저 가로 형태의 이 가로축의 제목을 보고 데이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컬러풀, 우연한 빵집, 책을 뒤쫓는 소년,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 골드피쉬 보이,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 그리고 덤레를 보면 구입 가격과 구입 건수가 나와 있네요.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는 이렇게 6가지들 중에서 구입 가격과 구입 건수가 필요하구나 라고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제 시트로 돌아오셔서 제1시트 작업에서 도서명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도서명. 자, 도서명의 맨 처음 작업은 컬러풀, 우연한 빵집, 책을 뒤쫓는 소년,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 골드피쉬 보이,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 이 데이터들입니다. 자, 각각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할 때 쓰는 키, 컨트롤 키였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셀을 누르게 되면 내가 선택한 셀만 골라낼 수 있었어요. 그죠? 선택해낼 수가 있었어요. 컨트롤 키 지금 키보드에서 위치 확인하시고요. 자, 컨트롤 키 쓰면서 데이터 뽑아낼 거예요. 맨 처음 도서명부터 컬러풀까지 이렇게 선택합니다. 도서명부터 컬러풀까지 선택을 하시고 나머지 데이터는 이만큼 필요하죠. 그리고 이만큼이 필요할 거예요. 자, 컬러풀, 우연한 빵집부터 꼭 완벽하지 않아도 돼. 골드피쉬 보이부터 숲은 그렇게 대답했다까지 데이터 선택해 주시고 자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도서명부터 컬러풀 이렇게 3줄 또 나머지 2줄 이렇게 선택이 되었어요. 되었나요? 자, 이 상태에서 구입 건수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 이만큼이죠? 또 이만큼, 또 이만큼이죠. 자, 구입 건수, 그 다음에 구입 가격입니다. 구입 가격 이만큼, 또 이만큼, 나머지 2줄 이만큼. 이렇게 데이터를 각각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선택해야 되는 범위, 지금 제가 그려드린 범위 확인하시고, 자,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구입 건수부터 4까지. 우연한 빵집에 4, 5, 4, 2, 3. 구입 가격에 11,000원부터 이만큼, 나머지 이만큼. 이렇게 데이터가 선택이 되면 되죠. 출력 형태를 보고 범례와 데이터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시면 내가 어떤 데이터를 제1작업에서 가져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데이터를 이렇게 다 선택을 해주세요. 자, 범위를 다 선택하셨으면 이번에는 그래프를 완성시켜야겠죠. 그래프를 만드시려면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 탭. 삽입 탭 클릭해 주시면 차트 그룹이 있어요. 차트 그룹이 있죠? 자, 차트 그룹에서 세로 막대형들 중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할 거예요.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는 거는 조건에서 나와 있는 지시사항이죠. 자, 출력 형태의
조건에 보시면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세요 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 작업하실 때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 줍니다. 차트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해 줍니다. 묶은 세로 막대형 선택. 자, 그러면 차트 제목이라고 해서 차트가 생성이 되었고 범례하고 구입 건수, 구입 가격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출력 형태를 참고해서 만든 데이터들과 동일하죠? 네, 여기까지 잘하셨고 차트가 지금 제1작업 시트에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차트를 이동시킬 거예요. 차트 이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트를 만들어지면 그 시트의 명만 바꿔서 차트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차트 도구가 있어요. 차트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면 각 모서리, 변마다 조절점들이 보이죠? 이 상태에서 위쪽에 가면 차트 도구가 있습니다.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 있죠? 디자인 탭에 맨 끝에 보시면 위치 그룹이 있고 차트 이동 버튼을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이동 클릭 누를게요. 차트 이동 클릭. 그러면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나타났어요. 차트 이동 대화 상자에서 우리는 새 시트를 선택해 줘야겠죠? 그리고 그 시트의 이름은 차트 1이 아니라 제4작업으로 이름을 바꿔줘야겠죠? 자, 시트 선택하고 시트명을 제4작업이라고 바꿔줍니다. 새 시트 선택, 제4작업으로 시트명 변경. 되었나요? 자, 확인 눌러주겠습니다. 확인. 그러면 아까 제1작업 시트에 들어있던 차트가 제4작업이라는 새로운 시트에다가 입력이 되었죠. 이동이 된 거예요. 자, 제4작업 시트는 3작업 뒤에 위치해야겠죠. 시트를 클릭한 상태에서 그냥 드래그해서 옮겨도 되고 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이동 복사 선택, 끝으로 이동, 확인 눌러줘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3작업 다음에 4작업으로 진행이 돼요. 그죠? 자, 위치 수정 잘 해주셨으면 이번에는 레이아웃 및 스타일 적용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레이아웃 및 스타일 적용하기. 자, 출력 형태와 조건에 보시면 조건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조건 4번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레이아웃 3, 스타일 32를 선택해서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레이아웃 3, 스타일 32 유념하면서 우리 작업하는 엑셀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셔서 레이아웃 3 선택하시려면 여기 차트 도구가 선택되려면 차트를 클릭해서 모서리 각 변마다 조절점이 있는 상태여야 돼요. 각 조절점이 나오면 위에도 동시에 차트 도구라는 이 탭이 생성이 되는데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탭에서 빠른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자, 빠른 레이아웃에서 레이아웃 3번을 선택할 거예요. 레이아웃 3번 선택. 자, 레이아웃 3번 선택하러 가겠습니다. 빠른 레이아웃 3번 선택.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스타일 32라고 했죠? 스타일 32 같은 경우는 여기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작은 목록 단추를 눌러주게 되면 차트 도구의 디자인 작은 목록 단추 눌러주게 되면 차트 스타일에 있는 여기 다양한 테마의 차트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레이아웃 32는 따로 없어요. 레이아웃 1부터 해서 여기에서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출력 형태와 동일한 작업을 하시려면 마우스 가져가셔서 해당 차트의 이름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저처럼 변경된 버전이 달라서 찾기 어려우시다 하면 출력 형태를 참고하시면서 가장 비슷한 그래프를 선택해야겠습니다. 자, 출력 형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죠. 지금 그래프 안에 색상이 주황색 계열인데 이 색상 변경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요. 색상을 제외한 나머지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록 단추 눌러서 가장 비슷한 차트를 선택해 볼까요? 약간 3차원 그래프의 모습이 있는 맨 마지막 그래프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나중에 작업하다가 이 그래프가 조금 다른 것 같다 하면 다른 그래프를 클릭해서 수정만 해주면 돼요. 자, 그래프의 색상이 저희는 빨간색인데 출력 형태에 따르면 살구색이죠. 자, 살구 색상을 선택하기 위해서 색 변경을 눌러줍니다. 색 변경 눌러주고요.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색상이 여기 맨 위에 있는 요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단색형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이거 또는 이걸로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스크롤바를 맨 밑으로 내리시면 살구 색상의 테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진한 색이 앞에 나오느냐 두 개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선택할 때마다 색상이 달라지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범례를 보는 겁니다. 범례를 보셨을 때 지금 가려졌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파란색의 색상 그래프는 여기 아주 얇게 처리가 된 그래프들인데요. 이게 지금 구입 건수에 대한 그래프고 구입 가격이 빨간색이에요. 그죠? 그래서 출력 형태도 한번 보게 되면 범례를 보았을 때 연한 살구색이 구입 가격, 진한 살구색이 구입 건수네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자, 구입 건수, 최다 구입 건수 5라는 데이터가 지금 어디예요? 구입 건수? 여기 진한 그래프죠. 그래서 이 살구색에 대해서 연한 색상이 적용되도록 하려면 출력 형태 작업 환경으로 돌아와서 색 변경, 스크롤바 밑으로 내려서 이 그래프 또는 이 그래프 색상 중에 구입 건수가 연한색의 그래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입 건수가 뭐예요? 자, 구입 건수가 여기에 있는 진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 구입 건수죠. 그러면 우리는 구입 가격이 연한색의 살구색이 돼야겠네요. 여기 이 그래프, 묶은 세로 막대형의 그래프가 구입 가격이 되니까 자, 돌아와서 색상 변경의 테마를 이걸로 칠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순서는 바뀌어 있는데 구입 가격이 연한색의 그래프고 구입 건수가 진한색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었으니까 네, 구입 건수가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었으니까 약간 진한 색의 살구색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4번에 해당하는 차트 디자인 도구를 대략적으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진행을 완료하도록 하고 영역 서식에 대한 작업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하고 있었던 엑셀 파일을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불러와서 마저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